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공부를 또 해보면 여기 이제 분월의 특성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분월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도사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사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새끼를 치는데 그러면 앞에서 보긴 봤는데 보긴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서 봤는데 이게 뭐 어떤 규칙이 있나? 뭐 있을 것도 같죠, 그죠? 그런데 규칙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벼 새끼치기는 동신생장의 규칙을 따른다. 함께 신장하는 생장의 특성, 규칙을 따른다. 뭔가 규칙이 있다는 게 웃기잖아요. 이 식물이 뭐 무슨 규칙이 있을까? 라고 식물을 무시하면은 큰일 납니다. 식물은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에 주간이라고 있죠. 주간. 주간. 첫 번째 나온 줄기예요. 이 씨앗에서. 자, 그러면 여기 1번이다. 그죠? 첫 번째 이제 줄기가 나왔다. 그죠? 그 다음, 아까는 왼쪽인데 오른쪽. 이거는 그림은 관계가 없어요. 뭐, 왼쪽이 먼저 나오든, 오른쪽이 먼저 나오든. 자, 그럼 2번이 이렇게 나왔다. 요렇게 이 컬러가 블루 컬러입니까? 하여튼 두 번째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한 4, 5일 지나서 또 세 번째 나왔다. 또 4, 5일 지나니까 또 4번이 나왔다. 또 4, 5일 지나고 5번이 나왔다. 그 다음 한 4, 5일 지나고 6번이, 그 다음 5, 6일 지나니까 7번이 나왔다. 그 다음 5, 6일 지나니까 8번이 1, 9번, 10번까지 나왔다.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줄기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나오는데 맨 처음에 줄기 나온 얘가 얘죠. 그죠? 여기서 보면 또 뭐예요?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한 4, 5일 지나니까 또 여기서 나온 거죠. 또 4, 5일 지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죠. 이상하다. 근데 3번도 한번 보세요. 한 4, 5일 있다가 나온 애가 또 이렇게 또 좌우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개수를 한번 볼까요? 1차에서 9개가 나왔다. 그죠? 여기서. 여기 하나 주간에서 나온 게 9번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9개. 10번 아직 새끼를 못 챙기니까. 그 다음에 2차 한번 보세요. 2차. 2차는 뭐냐면 1차 여기 나온 데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개, 두 개 다시 할려볼까요? 날 새겠죠. 그죠? 그래서 21개랍니다. 그죠? 21개. 그 다음 3차. 여기 2차에서 나온, 여기서 나온 게 또 있잖아요. 여기 3차예요. 10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한 개 플러스 하면은 이게 몇 개입니까 지금? 분월이 41개가 된다는 거죠. 아주 미라클하지 않습니까? 한 개가 41개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삭을 예를 들어서 맺는다. 이삭을 다 맺는다 가정합니다. 그럼 이삭이 몇 개예요? 41개죠. 41개 곱하기 한 이삭당 알맹이 수를 100개만 달아도 몇 개입니까? 41,000개죠. 그렇잖아요. 41개 곱하기 100 아마 4,100개다. 그죠? 4,100개. 4,000립이다. 한 포기에 4,000개의 알맹이를 단다. 이거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아까 앞에 나왔던 이 쓰러짐, 도복이 또 문제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적당하게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줄기, 유효경 줄기, 유효경 비율은 한 60에서 80% 된다 하는데 재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월이 41개나 뭐 60개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30개 또는 20개 재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그 중에서 이 새끼 친 거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지금 재배법은 절반 정도 한 40개에서 한 20개 정도 이 이삭을 맺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20개 정도 된다. 여기 책에서는 60, 80%지만 그 참줄기 비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고 새끼 친 수입니다. 이 새끼 다 치잖아요. 몇 개? 41개죠?
그런데 이 삭을 맺는 것을 참새끼 또는 유효줄기, 유효경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참새끼 친줄기수, 그러니까 유효경수가 몇 개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40개 중에서 20개가 이 삭을 맺었다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 50%죠, 그죠? 50%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새끼 치는 것도 어떤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이 식물의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벼줄기는 뿌리는 씨뿌리, 중배축뿌리, 관건으로 구분한다. 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니까 재미가 있었다. 뿌리는 왠지 모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교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재미없어요, 이거 뿌리. 정말로 내가 뿌리 연구도 해봤는데 정말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느냐?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이 뿌리가 흙 속에 있잖아요. 그럼 뿌리를 관찰을 해야 되잖아. 관찰하려고 하면은 물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을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물에다가 흙 씻고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없어 보이는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재미도 없고.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뿌리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 뿌리 연구를 많이 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면 스타가 되기가 아주 쉽죠. 남들이 안 하니까.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숨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재미는 없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재미는 없는데 뭔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다. 왜? 이 작물이 이렇게 위에 지상부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뭔가 뿌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눈에 안 보이고 땅 속에 있으니까 흙 만지기도 싫고 뭐 흙 털기도 싫고 씻기도 싫은데 하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천재입니다. 왜 천재냐? 다른 학생들은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뿌리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엄청 업그레이드 된 사고다. 것을 말씀드리며, 자, 그러면 뿌리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요게 종자죠, 그죠? 이 종자다. 그죠? 종자에서 수분이 많으면 줄기가 먼저 나온다 했죠, 그죠? 어린 싹이 먼저 나온다. 유화가 나온다. 그런데 산소가 충분하면 이 관건이 아니고 종근의 종자근, 종자 뿌리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뿌리가 다 나오느냐 아니더라, 그죠? 요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물론 마디에서 다 뿌리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엽, 첫 번째 나오는 잎을 초엽, 얘들은 나중에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초엽이 나오고 1엽이 첫 번째 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엽이 나오는데 2엽은 서프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서프 모양으로. 어쨌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좀 늘어지긴 했어도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안 생겼으면 생겼다 합시다. 그죠? 그 왕관처럼 생겼다. 이것을 크라운, 왕관을 크라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크라운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크라운 룻의 각각에서 또 이렇게 뿌리가 내리잖아요. 이것을 분지근이라고 합니다. 분지, 가지지자, 나누 분자, 뿌리가 또 나눠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뿌리는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있겠죠. 여기처럼 많이 이렇게 막 나 있겠죠. 나 있는데 실제 보면은 어떻게 생기느냐. 맨 끝에 보면은 이 분열 조직이라고 맨 아래쪽에 돼 있고 뿌리 골무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 골무. 여러분들 옛날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그 바느질 하실 때 보면 옛날 드라마 한번 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바느질 하실 때 요 손가락에 뭐 끼는 거 있어요. 그 바늘을 이렇게 꼭 누르려고 하면은 그냥 손가락으로 하면 손가락 아프죠. 그래서 뿌리 골무를 낀다. 똑같아요.
얘가 있음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기는 전부 바위산인데 바위산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무도 큰 나무가 이상하다. 저기는 흙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바위 속에 자라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자랄까요? 여기에 관한 부분 여러분들이 과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다 했는데 웃기는 거예요. 얘들이 왜 웃기냐 하면 이 바위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 벼는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나무 뿌리들은 여기서 어떤 그 물질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뿌리 골무가 있어서 바위를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장점이라는 것은 여기 자라나는 길이가 길어지는 요 부위를 생장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부위는 뿌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심주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부분 요 바깥쪽을 피청, 맨 바깥쪽을 표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화된다 해서 분화 부위 요 위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럼 이 뿌리가 벼 한 포기가 있으면 뿌리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냐? 여기에 지금 다 보이지만 실제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기른다고 하면 물론 뭐 뿌리가 잘 못 내리는 조건을 주고 이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기른다고 하면 뿌리가 몇 센치 될까요? 요 한 포기에 자 지금 생각해 봅니다. 5cm는 뭐 기분 넣겠죠. 100cm, 1000cm, 10,000cm, 100,000cm. 잘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요 한 포기 뿌리 길이가 몇 킬로에 달합니다. 에?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 단순 수치로 계산해 볼까요? 요 한 마디에서 나오는 뿌리가 기본이 10개입니다. 뭐 8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5개도 있지만 자 10개 아까 요 마디가 몇 개 있어요? 41개 있죠? 한 개 있죠? 여기 41개야. 머리 아프니까 40개를 합니다. 40개. 하나에 요 마디 하나에 뿌리가 기본 10개 그러면 410개죠. 이해됩니까? 410개인데 하나가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은 길이가 30cm씩 가야 됩니다. 그러면 4,000 그죠? 12,000이죠. 30cm니까 그죠? 3,000에 40개 3, 4, 12 12,000 그럼 12,000cm 그 얼마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떼면은 키로로 하면 3개로 떼겠죠. 그죠? 그러면 3개로 떼면 10kg 1.2kg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정도로 뿌리가 많이 길게 난다. 여러분들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벼 한 뿌리에 한 포기에 있는 뿌리가 몇 킬로에 달한다 하는 것은 우리 농학자만이 알 수 있다. 이 재밌죠? 근데 이 재배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을 너무 많이 된다거나 하면 뿌리가 약합니다. 많이 못 자라고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면은 뿌리가 아주 깊게 많이 내린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벼의 뿌리 발생을 한번 봅니다. 요 종건 10뿌리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초엽, 첫 번째 마디, 그 다음 첫 번째 마디 위에서 이제 엽이 나오죠. 마디에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요 세 번째 마디로 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 여섯 번째 마디, 일곱 번째 마디, 여덟 번째 마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뿌리가 10뿌리 나오고 광근이 여러 나온다 했잖아요. 초입에서 광근이 나오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마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 첫 번째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있죠? 여기서 이제 이엽이 나오고, 스프 모양의 이엽이 나오고, 그 다음 3엽이 나오고, 아직까지 관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상부, 뿌리가 이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났다 하면, 더 이상 이제 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 위에, 부분부터 여기서 이제 지상부라고, 요 땅이라고 하면, 표면이라고 하면, 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마디에서 뭐 한다? 예, 이삭이 만들어진다. 이삭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러면, 뿌리 발생, 아까 뿌리 수를 평균 10개 정도, 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재배를 했을 때 표준 재배법이라고 하죠. 씨뿌리는 1개, 초엽은 5개, 1엽은 첫 번째 마디는 6개, 8개, 10개, 최고 많게는 21개, 2개까지도 있다. 그죠? 마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뿌리수가 많다. 그죠? 자, 그리고 마디 사이의, 그러니까 요런 거는 길이가 몇 cm 안 돼요. 5cm, 요거는 10cm, 뭐, 요거는 12, 3cm 이렇게 요거는 뭐 20cm, 30cm까지 되는 것도 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단순 수치로 계산. 그래서 이거 다 모으면 평균 20cm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냐 하면은 뭐 된다? 예, 이게 1kg가 넘는다. 수킬로 된다. 그죠? 그래서 마디 사이의 뿌리 발생은 위아래에 있는 뿌리 원기들이 발달하여 신장함으로써 많은 뿌리가 발생한다. n번째 잎이 나올 때는 n-3, n번째. 자, 예를 들어서 n번째,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잎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건 줄기지만. 그럼 잎이 요래 나오면 예를 들어서 9번 잎이 나오면 9-3 하면 6이죠. 6번째에서 새로운 이 잎이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줄기가. 요게 예를 들어서 요게 몇 번이에요? 9번이잖아요. 9번이면 요 6번에서 새로운 요 줄기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n-3이라는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죠? n-세 번째 마디 부위에서 뿌리가 나와 잎과 뿌리가 동시에 신장을 한다. 동시에 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벼뿌리 성장을 진짜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봅니다. 벼뿌리의 발생은 출수 전 20일쯤 최대가 되며 대부분 가리어 경토에 분포한다. 한 15cm 이내에 주로 분포한다. 그죠? 최근에는 벼뿌리의 성장에는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논 상태, 밭 상태가 있잖아요. 그 논 상태는 물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산소가 아까 배웠지만 잎에서 통계강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까지 공급이 된다고 하였지만 산소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그럴 때는 뿌리가 적게 난다. 밭 상태는 물을 대지 않는, 담수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뿌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분지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가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모내기 후 일수에 따라서 뿌리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기당. 자, 첫 번째 보면 뿌리수가 11차쯤 되면 한 10개, 20일쯤 되면은 뿌리수가 이 뿌리수로 보면은 뭐 한 2개, 10개, 한 30일, 35일 사이가 한 30개 뿌리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새끼 줄기를 보면 이렇게 10일쯤 되니까 새끼가 몇 개죠? 0.2개. 그 다음 20일쯤 되면 0.4개. 30일 되니까 맥시멈 0.5개 정도를 친다. 그죠? 새끼 줄기 수가 그렇다.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한 모내기 후에 60일 정도, 한 2달 정도 되면은 출수, 이삭이 바깥으로 나오는 시기가 된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걸 이제 더 자세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자, 이것은 그림은 모내기 후 24일 새끼치기 한창 새끼 칠 때 유효분이 때다는 얘기죠. 24일이면 요쯤 되잖아요. 이쯤 되면은 뿌리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새끼 친 줄기 수도 많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모내기 후 한 40일 되면 뿌리가 어때요? 요렇게 요 라인을 이제 초과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팬 직후 출수기 때면은 때 되면 뿌리가 이렇게 원래 우리가 24일 때 기준에 거의 뭐 2.5배 정도 이렇게 아래까지 쫙 내린다. 물론 여기 토양이 딱딱한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가 깊게까지 못 내리고 또 물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안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수분이 적은 상태에서는 뿌리가 깊게 이렇게 잘 내리고, 토양 경도, 이 말은 토양이 딱딱하거나 할 때는 뿌리가 잘 못 내린다. 근데 토양이 부드럽고 공간이 많으면 뿌리가 잘 내린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뿌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는 뿌리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요게 이제 줄기고 마디고 그 다음 여기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본 것은 뿌리였다. 뿌리는 맨 바깥쪽에 골무가 있었고, 그 다음 생장점, 요걸 합쳐서 분열 조직이라 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신장 부위, 맨 위에 있는 것을 분화된다, 분화 부위라고 하고, 요 뿌리를 구분하면은 가운데 있는 것을 중심주고, 옆에 피층이 있고, 다음 둘러싸고 있는 표피가 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조직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 발생을 보면 씨뿌리가 있고, 그 다음 마디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마디에서 뭐가 나온다? 뿌리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뿌리가 나는, 그러니까 지표면이 있으면 그 뿌리가 난 이상 위에가 주로 자란다. 그러니까 상위 줄기로, 상위 마디로 갈수록 이렇게 길이 자람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디별로 지금 뿌리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씨뿌리가 있는 경우, 초엽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마디 위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게 여기 이제 11번째, 12번째 마디 정도에서 가장 많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10번째, 12번째.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뿌리 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뿌리들은 또 길이도 길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한 뿌리라고 한 폭이죠. 요 한 폭이라고 합니다. 줄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카운트를 하죠. 여기서 한 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포기에서 뿌리 길이가 거의 1, 2km 또는 뭐 많게는 몇 킬로까지 됩니다. 3, 4km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뿌리들이 난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요즘 기술이 하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잘 활용하면은 흙이 있지만 그걸 투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뿌리는 뭐하다? 관찰이 좀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뿌리 시험은 토양 종류에 따라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료를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뿌리의 특성을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뿌리 연구는 무궁무진하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씻어서 하나 씻다 보면은 또 잔뿌리는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의 발달, 그러니까 스마트 농산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입체적으로 뿌리 길이를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그래서 이걸 연면적 측정기나 이런 걸 가지고 계산식을 해서 길이를 하는 것이 있고, 1차적으로는 무게를 다는 방법도 있고 한데, 최근에는 이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측정, 영상 장치가 잘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되면은 이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카메라만 토양 속에 집어넣어서 뿌리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도복이 쓰러짐이 많겠구나 적겠구나 할 수 있죠. 그죠? 더 나아가면은 지금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 중에 농업위성이 있습니다. 농업위성 뭐 하느냐면 전 세계로 이제 비추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 녹색 정도, 벼 재배 정도를 보고 올해 흉년이 들겠구나, 풍년이 들겠구나, 작물에 대한 곡물이죠. 곡물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예측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인공위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3대 메이저 회사가 있어요. 신젠타, 몬산토 하는 이런 대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그런 기술들을 적극 도입해서 그쪽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며 See you next time.